안녕하세요. 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초등과학교육과 신원섭입니다. 오늘 강의는 교육과정 비교, 그다음 교육 내용 비교, 과학교과서 체제 및 단원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50분에 이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과 교육과정과 남한의 과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교과 편제 시간입니다. 왼쪽은 남한의 편제 시간이고 오른쪽은 북한의 편제 시간입니다. 학교 급별로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더 많은 과학 수업 시간을 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의 경우 북한보다 158시간이 많고 남한은 34시간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인데요. 800시간 정도 북한은 과학과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남한은 통합과학, 과학탐구는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고 선택 과목은 물리 1, 2, 화학 1, 2와 같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급에서는 북한이 저희보다 더 많은 편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입니다. 남한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교육과정은 머릿말, 교수 목적과 목표, 교수 내용,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될 원칙, 학과목 교수에서 지켜야 될 원칙, 학업 성적 평가 원칙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세부 항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성격 비교입니다. 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은 남한의 경우는 성격, 북한은 머릿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일성 교시 또는 김정일 애국주의, 김정은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과학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서부터 과학과 교과 핵심 역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남한 과학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과학과 핵심 역량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는 민주주의 시민 육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북한은 과학 지식과 탐구의 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계승자를 육성한다는 데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남북한 공이 과학 지식이나 탐구, 어떤 과학적 소양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과정 목표입니다. 남한은 공통교육과정에서 과학과 목표를 말하고 있고요. 북한은 학교 급별, 학년별 교수 목적과 교수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남한의 공통교육과정의 과학과 교육 목표입니다. 먼저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부 목표는 2015 개정에서 정의적 영역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적 영역, 태도 영역에 대한 목표가 지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학교 북한의 경우에는 교수 목표를 품성과 태도, 지식의 6개 주제, 능력 순으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북한 소학교의 품성과 태도는 남한의 태도 영역, 즉 정의적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통점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태도 영역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은 수학과학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의적 영역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교 교수 목적과 교육 목표입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북한의 2013 강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학교의 경우는 총괄 목표가 초급 중학교 자연과학 교육을 받기 위한 어떤 준비로서의 과정이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 품성과 태도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과학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입니다. 그 다음 지식 영역은 6가지 영역인데 남한하고의 차이점은 탐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을 첫 번째 주제 영역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탐구와 관련된 탐구 기능들을 초보적으로 습득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과 환경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한에서는 지리는 사회교과에서 배우고 있는데 북한 과학과에서는 일부 지리 내용을 생물과 환경 영역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주위의 물질입니다. 물질은 남한의 화학 영역이죠. 물질 영역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는 천체입니다. 남한의 지구과학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지리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의 과학입니다. 남한의 초등학교에서는 에너지 영역, 물리학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한 우리 몸입니다. 남한에서는 생명 영역과 관련되어 있고요. 북한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렇게 몸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6학년 2학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파트에 다뤄져 있습니다. 마지막 능력 교수 목표입니다. 능력은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성취 기준에 교육 내용과 도달해야 될 능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교육 목표는 능력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본다면 관찰과 실험, 제작 방법, 여러 가지 도구들의 사용 방법을 알도록 한다. 그 다음 배운 내용을 분류 체계화하고 실천을 통하여 검증할 줄 아는 초보적인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북한 소학교를 잘 보시면 내가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정의적 태도의 영역인 품성과 태도, 지식, 능력을 구별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급 중학교 내용입니다. 우리 초등 예비 선생님들에게는 크게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영역 수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중학교니까 앞으로 고급 중학교에서 자연과학의 분과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교수 목적이다라고 전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초 개념, 자연연구의 탐구 능력, 창조적 능력, 저희한테 말한다면 창의력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을 교수 목적에 제시하였습니다. 교수 목표는 품성과 태도, 초급 중학교와 소학교의 차이는 기능이란 말을 교수 목표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능력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보 원천이라고 있어요. 교수학습 방향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북한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도시나 또는 시골에서는 정보의 이제 원천이 거의 다 CD 자료이거나 서지 자료입니다. 종이 책자로 된 거죠. CD 자료도 컴퓨터가 원활하지 않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 교육과정 내용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과 남한의 각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서 이러한 북한의 교육과정, 교육 내용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앞으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왼쪽 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이고요. 오른쪽은 북한 2013 강령입니다. 북한이 현재 차세대 교육과정이 나온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북한 자료는 탈북자료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적이지 않고 저희가 습득하는 방법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3 교육강령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남한 2015 개정에서는 영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분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개 분야가 있고요. 소학교 북한의 경우에는 내용 영역이 6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학년군을 도입했습니다. 초등 3, 4학년군, 중학교 1, 3학년군과 같이 학년군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도 사실은 학년, 학기별로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형태는 학년군이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년, 학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015 개정의 변화는 내용 체계표입니다. 각 과목별로 초등 3, 4학년군부터 중학교 1, 3학년이 끝날 때까지 내용 연계 체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 학년군을 지도할 때 이전 학습한 것과 다음에 학습할 것, 후속 학습에 대해서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 체계표는 크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중심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학년군은 잘 알다시피 통합 교과로 이루어져 있고 예전의 슬기로운 생활과 같이 과학의 일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학년 때 공통 과목인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의 내용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급 중학교와 소학교의 내용 영역이 6개 주제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진 것은 천체가 지구와 우주로 바뀌었고요. 탐구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급 중학교의 목표를 보면 지식과 기능으로 합쳐졌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급 중학교에서는 지구과학을 다루지 않고 물리, 화학, 생물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리교과에서 또 일부 지구과학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또는 소학교 전체에서 사회 지리 영역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우리 남한의 기준인 분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분야별로 내용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입니다. 사실 이제 내용 체계표를 초등, 중등, 고등 별도로 제시하게 되면 현재 이 강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만 제가 제시를 했고요. 현재 슬라이드에서 파란색 계열은 남한이 조금 더 다루고 있고 붉은색 계열은 북한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은 총 5개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열과 에너지, 힘과 운동, 파동, 전기와 자기, 현대 물리 이렇게 5개의 영역입니다. 먼저 열과 에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초등학교에서는 북한에 비해서 단열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소학교는 금속에서의 열 전달을 남한에 비해 더 다루고 있습니다. 또 남한 중학교에서는 소비 전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전기와 자기 영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밤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북한에서는 전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이나 안전에 대한 것은 남한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고등의 내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음 힘과 운동입니다. 남한 초등학교에서는 무게단원에서 용수철 저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학교의 경우는 경사면, 부력, 지뢰, 중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한 초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 이후 내용 줄이기 작업을 했습니다. 07 개정, 09 개정, 2015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용 요소를 20%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력과 같이 어려운 개념들은 중학교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중고등은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학년에 따라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파동입니다. 파동은 남한 초등학교의 소리 세기의 높낮이, 전달, 프리즘을 다루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프리즘은 중학교에 다루고 있습니다. 남한은 중학교급에서
지진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북한은 남한에 비해 지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현대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화학 분야입니다. 화학 분야는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 물질의 구조입니다. 물질의 구조는 남북한 공이 초등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북한 준등에서 학년별로 위계 차이가 있었고요. 북한 고등학교에서는 메탄, 탄화수소와 같이 특정 물질 영역을 남한보다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남한 초등학교가 북한 소학교보다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요. 혼합물, 용해, 용액, 용질과 같이 실험 도구를 사용한 탐구를 남한이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초급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북한 고급 중학교에서는 유리, 도자기, 시멘트와 같이 실생활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성질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물질의 변화입니다. 북한 소학교에서는 금속의 열팽창, 전달 등을 남한에 비해 더 중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한 공이 화재 위험성과 안전 대책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생명과학 분야는 생명의 연속성,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환경과 생태계, 항상성과 몸의 조절, 생명과학과 인간 생활로 5가지 영역입니다. 먼저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남한 초등학교는 생물 분류를 성취 기준에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학습을 한 후에 분류 활동이 학습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남한과 동일하게 분류 체계는 중학교부터 학습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에서 남한초는 현미경을 사용하였고 핵, 세포, 세포막 등을 핵심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이 이유는 북한에서 실험 도구 사용이 소학교에 제한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북한 소학교 학생들이 실험 도구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고 또 이러한 활동들을 탐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탈북 학생들이나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실험기구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소학교에서는 곤충의 특징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배추 흰나비 한 사리 정도 수준인데 북한에서는 다양한 곤충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골격과 힘살, 근육이죠. 이러한 것들을 북한 고등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남한 초등학교 경우에는 6학년 2학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서 한 번만 다룹니다. 그래서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남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실 때 교육과정에서 마지막 다룬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교육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학생들 중심의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환경과 생태계입니다. 환경과 생태계는 주로 북한이 더 다루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산, 강, 벌, 들이죠. 벌, 바다 이용과 보호. 북한은 자원에 대한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생물 자원이나 또 이런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생활에 이용하고 보호할까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 북한 중학교에서는 공업 폐수라든지 금속 폐기물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히려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북한의 어떤 공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남한보다 더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는요. 북한이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눈과 귀, 어떤 신체를 보호하는 것, 또 전염병을 예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영역입니다. 남한 초등학교 3, 4학년군에서 생물의 모방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5학년 1학기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균류, 원생생물, 세균에 대해서 더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식료품 보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한과 같이 전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다 보니
음식을 보관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고등학교에서도 생명과학을 엄청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생물학의 앞으로 10여 년간의 전망 등을 통해서 생명과학이 실제 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중심적으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과학 영역입니다. 지구과학은 고체 지구, 우주, 대기와 해양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 지구에서 남한초등학교는 지구 환경, 화산, 지진, 화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경우에는 지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고요. 반면 북한 소학교에서는 강과 산의 이름, 우리 지리 영역이죠. 이러한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전체에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중학교에서는 지진대, 화산대, 북한 고등학교에서는 지구 공간 정보학인 GPS라 RS를 남한에 비해 더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주 영역입니다. 우주는 남한 초등학교가 초중고 모두 북한에 비해 더 많은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구과학은 고급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탈북 학생들에게 이런 지구과학 우주 영역에 있어서 우리 남한에 있는 예비 선생님들이 내용 부족 현상을 잘 아시고 이런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와 해양입니다. 남한 초등학교는 바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있었고요. 북한 소학교에서는 바다의 이름, 위치, 지리적 요소가 이렇게 또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남한 중고등학교에서 더 다뤄주고 있었던 해수, 기권의 층상 구조, 기타 등등 또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분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해서 북한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를 남한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남북한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 이러한 내용 요소의 차이에 따라서 남북한 통일이나 또는 탈북 주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어떤 점을 보충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한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이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과정 마지막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호기심과 흥미를 갖기 위해서 과학자 이야기부터 학습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소재의 활용입니다. 어떤 과학의 본성에 기초한 그리고 과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 관련성에 관련 있는 소재를 활용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탐구과정은 기초 통합탐구과정뿐만 아니라 모형을 개발하거나 적용하고 또 증거에 기반한 토의, 논증활동, 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 계획에서는 지역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준비 가능한 시기와 또 지도 시기를 잘 구분해서 단원 배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흥미와 구체적 조작 경험을 위해서 모형 시청각 자료, 남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신 정보 통신 기술입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갖춰졌고요. 또 태블릿 PC나 어떤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환경이 구축된 것을 확인하시고 충분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 정중과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강의에서부터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생 참여 수업, 학생 중심의 탐구 실현 이런 부분을 2015 개정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 과학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앞에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창의성 개발, 인성과 감성 함량,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함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은 협동학습과 과학 글쓰기 활동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기구와 재료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학생 개인별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맞는
안전에 적합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 안전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북한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중요 내용들을 추출한 것이고요. 교수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세 가지 분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내용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 애국주의, 김정은의 말씀과 등과 같이 이 교과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품성과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 내용에서 각 교수의 본질도 있지만 체제 유지와 존엄을 위해서 좀 더 강조한 부분이 남한과의 차이점입니다. 교수학습 방법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양한 활동으로 탐구해라,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해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 우리 남한에서의 동기유발과 동일하죠. 그다음에 깨우쳐주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현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남한과 동일하게 필기 전달식이나 암기식 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수 방법을 구현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과 과외활동이라는 결합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남한에서는 과제를 많이 내지 않죠. 여러 가지 학생들의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과외활동이 없는 편인데 북한은 유일하게 이 과학 교육이 전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 우리가 얘기하는 과제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관찰일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관찰하고 기록해놓은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 활동을 좀 강조하고 있구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다양한 실물, 모형, 걸그림. 이 걸그림은 뭐 교수님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생소할 것 같아요. 궤도라 이런 것에 그림을 그려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녹화기, 다매체 편집물, 모의 실험 프로그램, 다양한 직관물 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적극 개발해서 학교 교육에서 사용해라 라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와 같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제작된 자료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호기심이나 흥미를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 또 전달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을 생성하게 하는 학교 밖 과학 교육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또 다양한 교수 자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북한은 어떤 실물과 직관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당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남한은 과학 교육에 있어서도 윤리, 그다음에 최신 정보통신기술, 생명 존중 교육, 안전 교육, 학생 중심의 탐구를 북한보다 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한 과학과 평가 방향입니다. 평가 근거는 저희가 성취 기준이 되겠고요.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기준도 3단계로 개발해서 모든 학교급에 제시하는 상태입니다. 평가 내용은 과학 핵심 역량, 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과학적 흥미와 가치인식,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등을 평가하고 있고요. 평가 소재는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력 신장, 인성과 감성 함량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활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개별평가, 협동식 평가, 모둠평가, 자기평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도구는 크게 우리가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개발 도구를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공동 개발해서 이 평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한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절차를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문항과 도구 개발, 평가의 시행, 평가 결과의 처리, 결과의 활용 이렇게 6개 분야로 5개 분야로 자세히 안내하고 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활용은 지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 방법을 개선하거나 또는 진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소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평가 내용은 자연과 지식, 과학 탐구 방법, 품성과 태도가 있습니다. 품성과 태도를 가장 먼저 교수 목표로 제시한 데 불구하고 평가 방향에서 소학교에서는 품성과 태도를 세 번째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정의정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일관성 있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재 교육과정 상만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 지식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인식 정령과 사고 능력, 응용 능력 등을 평가하고 과학 탐구는 적극성과 그다음에 각 탐구 기능, 그다음 탐구 결과의 정확성을 기본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탐구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남한의 평가 방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성과 태도는 자연학습 흥미, 사실과 증거의 존중, 대담한 상상, 창조, 창의성이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 관찰, 담화, 이러한 어떤 수행평가와 관련된 질적 분석도 있고 활동 결과물 분석, 숙제 검열, 숙제 검열이라는 거 좀 무섭긴 한데요. 이런 가외 활동에 대한 선생님이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사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보시면 학기 학년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단원을 북한에서는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 지필시험, 필답시험을 꼭 봅니다. 그래서 또는 구답시험을 보든지 이러한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급 중학교의 경우는 제가 지식과 기능을 함께 교수 목표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과 능력을 함께 이렇게 평가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실기로서 평가하겠다 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통점과 차이점 평가의 방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능력, 탐구 능력, 지식, 창의성,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남북한 공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평가 활용 방안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었고요. 특히 2015 개정에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는 남한에서 이루어져 왔던 이전에 없던 평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남한에서 이루어졌던 평가들을 조금 더 학생 중심의, 학생 참여형 중심의 평가를 하라고 과정 중심 평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북한의 경우는 과학 탐구 방법에 대해서 매우 또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학생보다가는 교사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기말 시험이라든지 이러한 검열 등이 좀 차이가 있었고 소학교와 중학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 교과서를 집필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이렇게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1번은 당 정책화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사회주의를 계속 국권이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첫 번째 제시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주제 통합이라든지 교수 내용과 교재 내용의 편성의 일치 이러한 부분은 우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TS와 같이 생활과 기술 실천 관련성을 북한에서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재 사진에서 꼭 배율을 얘기해라. 그래야 실물의 크기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보시면 한문 기술 금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언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남한은 외래어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북한 학생들이 탈북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받을 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용어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용어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용어가 달라진 계기는 우리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그 북한 학생들은 전부 다 한글로 풀이된 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에 대해서는 또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보면 색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 교과서 페이지에서 배운 그 과학적 용어를 다시 다룰 수 있는 색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남한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한은 색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과, 사회 교과의 경우에는 남한 또 이런 색인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체계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시는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교과서 체계는 저희가 현재 개발된 2015 개정과 북한 소학교 5학년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북한 소학교 5학년 교과서는 최근에 2020년 후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탈북 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열람이 가능하고 복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속 표지가 있습니다. 속 첫 번째 표지에 교과서 물려주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거의 깨끗하게 사용하니까 실험 관찰은 보조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 물려주기 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전 수칙입니다. 남한에서 실험실에서 얼마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의 구성입니다. 사실 교과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보는 아주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단원 도입부터 이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니 이렇게 활용해라,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차례는 동일하게 남북한 차이가 없습니다. 본문은 단원 체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은 여러 가지 실험 도구 사용 방법. 남한은 또 부록에서 각 탐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자료 또는 참고 자료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출처에 대해서 각 단원별로 사진 출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건입니다. 북한 소학교 기준을 보면 자연 과목을 배우면서라는 머릿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체제의 가장 수장인 김정은의 말씀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방향, 탐구 활동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과학 탐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각 학기별 1단원이 과학자처럼 해볼까요?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단원을 2015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반면 북한 소학교는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해서 과학 탐구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소학교 3학년과 5학년 교재밖에 없기 때문에 전 학년과 학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두 교과서를 봤을 때 탐구활동 방법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교과서 예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남한은 1, 2학기 교재가 다른데요. 북한은 학년별 한 권의 교과서가 제시됩니다. 보시면 단원 5개 명이 나오고 나의 탐구, 그 다음 단원 명 4개가 나오고 나의 탐구 2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자유탐구라고 해서 학년 또는 학기별 학교 재량에 따라 또는 담임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자유탐구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북한은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아마 방학 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의 탐구, 나만의 자유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단원별 전개 상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는 남한과 유사하게 실험기구 사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건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북한은 교과서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원에서 30원 정도 하고요. 이 가격은 이제 환율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남한 교과서는 2,000에서 3,000원, 지도서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서는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단원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은 한 개의 단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2015 개정에 보시면 단원 표지, 재미있는 과학, 과학 탐구, 과학과 생활, 과학 이야기, 단원 마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원 표지는 단원명과 학습 문제, 핵심 개념 사진과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고 2015 개정은 성취 기준을 토대로 질문 유형으로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과학은 이 단원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의 태도, 정의적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차시가 되겠습니다. 과학 탐구는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5개에서 6개 정도의 탐구 활동을 합니다. 탐구는 준비물과 탐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과 생활은 스팀이고요. 단원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 이야기, 단원 마무리입니다. 다음 북한의 소학교 체제입니다. 단원 표지, 단원 표지에는 단원명하고 사파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원명도 사진 보다가는 간단히 채색, 한 3가지 색 정도로만 채색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탐구는 우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도입글, 탐구활동, 토론, 결론 알게 된 점, 더 생각하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탐구는 준비물과 탐구 과정을 우리와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었고요. 북한의 어떤 탐구의 남한보다의 장점은 토의 토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단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 중에 이러한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데 조금 더 남한보다 신경을 쓰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과학 이야기는 단원과 관련된 핵심 개념입니다. 이 과학 이야기는 사실 과학 글쓰기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단원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실생활 연계가 있습니다. 저희의 스팀과 관련된 건데요. 실생활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주변의 실생활의 예를 찾거나 과학 글쓰기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마지막 되새겨보자요라는 단원 마무리인데요. 여기에서는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한 또 단원 마무리에서 지필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실험 관찰 보조 교재에 6문제에서 8문제가량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설명적 글쓰기도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단원 체계까지 알아봤고 실제로 저희 소학교, 북한 소학교 자연 교재를 보면서 이들 구성을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PDF 컬러본을 얻지를 못해서 인쇄를 흑백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초급 중학교 수준의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모두 다 지금 현재 보이는 수준의 컬러 수준이고요. 사파는 3개에서 5가지 색깔 정도를 사용해서 저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중에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이라든지 진하기를 달리해서 강조하고 있었고요. 글씨체도 이제 바꾸어서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소학교 5학년이고요.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과서 앞 표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지구본이라든지 돋보기라든지 새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게 지금 자연과학을 배우면서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과학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자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하는 탐구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원 첫 번째 자연과학을 배우면서에서 과학 탐구 방법의 예시를 학년 수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례는 2페이지였는데 1학기 주제만 제가 보여드리면 1단원은 불타기, 2단원은 싹트기와 새끼치기, 우리 생명과학이죠. 세 번째는 우리 주위의 생물, 그래서 우리 생물과 환경과 관련된 단원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바다, 5번째는 음식과 우리 생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식료품과 식료품 보관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발효에 대해서도 남한보다 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싹트기와 새끼치기 단원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싹트기와 새끼치기는 우리 남한의 초동 식물의 한사리, 그 다음에 동물의 한사리와 관련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싹트기에서는 물과 온도만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공기까지 다루고 있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식물에 자란 영향을 주는 공기라든지 기타 요소들은 햇빛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생물과 환경 5학년 2학기 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에서 탐구 과정이 있고요. 준비물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인 통제하는 과정들을 교과서에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에서도 학생들의 말풍선 등을 이용해서 어떠한 대화들을 나누고 실험을 계획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실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런 방법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공기, 온도, 물의 영향을 가지고 식물이 싹트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 형태나 그래프 형태를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남한은 이러한 표 형태는 잘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을 낳는 동물, 우리 동물의 한사리에서 저희도 학습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알을 낳는 동물
처음에는 이제 개구리나 뭐 이렇게 나와 있다가 두 번째는 조류, 어류, 조류 중심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카드의 쓰기가 끝나면 동물들을 갈라봅시다. 분류해 보자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분류해 봅시다, 뭐 나누어 봅시다,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남한에서는 이런 분류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북한은 이런 생물 학습이나 어떠한 걸 학습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분류하는 활동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활동은 매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파 수준을 좀 보면 저희 남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전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심어주고 각각의 생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실제로 살고 있는 환경을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생물 하나하나 개체를 잘 나타내는 사진만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편집하고 디자인하는데 저희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6차, 7차 정도 수준의 어떤 교과서 디자인이지 않나 봅니다. 자, 그 다음 과학 글쓰기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남한의 과학 글쓰기보다 오히려 더 조금 체계적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현상과 또 그 과학적 문제, 지금 조류가 알을 몇 알만 놓고 반면에 개구리는 많이 알을 놓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그 까닭을 과학으로, 과학 글쓰기로 발표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풀이 과정에서의 과학 글쓰기는 우리보다 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 문제 해결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 탈북 학생하고의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탈북 학생 96명, 탈북 출신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 34명, 탈북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탈북 학생들의 수준은 과학 학습 능력이나 실험 수행 능력, 창의성이 평균이 3점이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이하죠. 그래서 탈북 학생들은 사실 교육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이 탈북하는 가정에 따라서 정규 교육 과정을 전혀 받지 못한 학생도 있고요. 반면에 고급 중학교까지 모두 수료하고 김일성 대학까지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탈북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을 배웠더라도 저희한테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탈북 학생의 우수한 점은 수업 태도라든지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트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미흡한 점은 기초학습 능력이라든지 용어 이해, 실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요.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쉬운 용어 사용도 어려워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낮다. 우리가 교육과정 내용도 보고 교사 학습 방법도 봤지만 교사 위주의 어떤 그런 수업 패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과학 수업은 남한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실험활동, 게임과 놀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학 수업이 흥미롭다는 친구들이 80%예요. 우리가 현재 남한에서 가장 인기 높은 교과는 체육입니다. 그 다음이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 초등학교에서 과학 탐구 활동이 학생들한테 흥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탈북 학생들도 이런 과학 수업 흥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롭지 않은 이유는 어렵다, 한글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용어랑 관련된 어떤 언어랑 관련된 거라고 저희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업 이해도는 어렵다, 쉽다가 있었고요. 어려운 이유는 용어, 그 다음에 외울 게 많다, 학습 교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탈북 학생에 대해서 어떤 실태 조사는 여러분들이 탈북 학생을 지도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도움을 줄지 생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북한 과학 용어 차이인데요. 제가 4가지 분야별로 아주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낙지가 북한에서는 오징어입니다. 그럼 오징어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의 오징어는, 남한에 있는 오징어는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릅니다. 서로 바뀌어서 부르고요. 채소는 남새, 그다음에 참피동물은 변온동물을 얘기합니다. 지구과학에 보면 우린 단층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북한은 한글로 땅끈이물이라고 쓰고 있고요. 상현달은 초생반달. 물리학에서 탄성형이라는 용어는 팀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고성기,
이건 뭐 방송에도 자주 나오니까 아시는 용어 같고요. 화학에서 드라이 아이스는 마른 얼음과 같이 이렇게 과학 용어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의 용어가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우리가 익숙한 용어, 특히 한자어나 외래어에 대해서는 탈북 학생이나 북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려운 용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 통합 방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과학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교육과정이나 또는 학년별 내용 위계 이러한 것도 이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공동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비고사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았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주역이 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교과목 중에서 과학은 전혀 이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과학과 교육이 과연 어떤 인재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정하고 이렇게 통합적인 과학과 통합방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과학교육 교류죠. 이런 교류들은 지금에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 기타 등에 인해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겠고요. 이런 교류 작업에 앞서서 또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이나 대학교, 여러분들과 같은 선생님들로 구성된 남북한 교육협력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육협력체 구성을 통해서 과학과가 지향해야 될 인재상, 그다음에 학교급, 학년별 교육 내외와 편제 통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북한은 소학교 5학년이고 남한은 6학년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일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 내용 위계에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강의를 마치겠고요. 짧은 시간에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나 내용을 비교하는 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비교사로서 남북한의 교육과정의 편제와 과학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내용 영역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학생들의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방향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